국회 운영위에서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을 두고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파행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잠시 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사실 안철수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상당히 궁금한데 그 전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운영위에서 어제 좀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고성과 막말이 오고 있는데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영상 보시죠. 아이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거 자체 회의가 불법적으로 성립된 불법적으로 수립된 회의인데 그걸 어떻게 제가 인정합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보장 아닙니까? 그렇게 비아냥 그러지 마세요. 입법기관에 장재현 의원님 그렇게 비아냥 그러지 마세요. 집권여당이 대통령 지키시는 거에 문제 있어요. 앉으세요. 그런 걱정은 본인이나 하십시오. 앉으세요 그냥. 본인 직구 걱정 하시라고요 앞으로. 지키세요 채통주. 왜 이게 채통이 문제입니까? 정당하지 않는 이 회의에 대해서 제가 항의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국회법 위반한 거예요. 위원장은 의사 일정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들하고 협의해서 잡도록 돼 있어요. 협의 자체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의사진행 방해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왜 이 중요한 국민적 의혹을 앞두고 임종석 실장이 왜 휴가를 갑니까? 문재인 정권이 정치 보복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뒷공문을 캐다가 심지어 아랍에미레이트 왕실의 자금까지 들여다보다가 아랍에미레이트 왕실에서는 경로를 하고 이것을 무마하고자 임종석 비서실장이 왕세제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는 이런 의혹까지. 네,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요. 최 의원님께 일단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야 간사 협의가 없이 지금 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열었고 그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가 굉장히 화가 났고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뭐 이게 해석할 게 뭐 있습니까? 운영위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고 그다음에 운영위는 청와대를 감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상임위예요. 그리고 지금 저 현상이 일어난 거는 운영위원장이 지금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국정농단 때문에 조기 대선을 하다 보니 이제 국회의 시간하고 이 정부의 시간이 좀 안 맞다 보니까 운영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하니까 이제 운영위를 열 수 있었죠. 그거는 뭐 운영위원장이 열고자 하면 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야당이니까요. 저렇게 국회를 열어서 정치 선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뭐 그렇게 탓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좀 이따 언제 얘기하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운영위를 열어서 제기한 문제가 타당하냐? 저는 이게 핵심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자원외교 국조도 했고 그다음에 아까 장제원 의원인가요? 자금의 흐름을 들여다본 건 정부가 아니고요. 자원외교 국조할 때 이미 UAE 원전 그것도 저희가 다 따져봤던 거라 잘 아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저 형식 뭐 단독으로 야당이 운영위를 열었다. 이게 이례적인 건 운영위원장이 야당이라는 독특한 지금 정치 상황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뭐 야당이 저렇게 열어서 뭐 자기 얘기 하는 거죠 뭐. 그리고 또 우리가 옛날에 야당일 때 우리 간사가 앉아서 저런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거꾸로 자유한국당의 간사가 나와서 또 저렇게 똑같이 박홍근 의원처럼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저 형식은 국민들께서는 좀 안 예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충분히 일어날 일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상임위 개최가 불법이라는 민주당의 박홍근 수석 부대표의 말은 사실과 좀 다르고요. 국회법 52조를 보면 상임위의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운영위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모두 운영위 개최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뭐 전혀 불법은 아니고 오히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개최된 운영위원회였다. 그러니까 불법 개최라는 것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운영위 자체는 결국 문제가 없었다. 두 분 모두 이렇게. 아니, 운영위 자체가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운영위를 연 것에는
뭐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 지금 박홍근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증인도 요청을 하고 예. 뭐 그런 건데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 그걸 이제 불법이라고 말을 한 거죠. 네, 그렇고 이제 운영위를 열어서 이제 논의를 한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임종석 실장이 결국 UAE를 왜 방문했냐, 여기에 좀 의견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방문했냐가 아닙니다. 쟁점이. 예. 뭐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간 이유 중에 혹시 UAE 원전 관련해서 가놓고 예. 이게 다른 걸 둘러대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제 운영위를 보시면 첫째는 사실이 없습니다. 운영위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임종석 실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면 뭐 말이 되는데 예. 임종석 실장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왜 안 나왔냐고 하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 세 번째 여당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건 이제 그냥 쇼한 거죠. 그리고 저희도 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UAE 원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 이 UAE 원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 예.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형 원전 제1호 수출이라고 해서 정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안입니다. 예. 그런데 이 원전을 수주하는 과정을 보면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외교적 결례, 자존심 다 내팽겨치고 내가 UAE 원전 수주를 했다. 이렇게 책에 쓰셨어요. 예. 그리고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 UAE 측의 그때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어서 예. 또 일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UAE에 유리하건 어쨌건 수주가 됐고 예. 그리고 그게 계약이 진행되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자유한국당 쪽에서 무슨 UAE 원전 관련 리베이트인가요? 장부를 뭐 봤다라고. 관련하여 아니 그 장부는 모르겠고 예. 그 자원외교 국조를 하면서 19대 때 그 자료들을 저희가 요청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전하고 산업부가 준 자료를 예. 이제 그런 일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장부라는 아주 선동적인 표현, 그다음에 들여다봤다는 선동적인 표현, 예. 외교에 문제가 생겼다는 선동적인 주장. 예. 지금 이런 걸로 문제를 삼은 건데 저게 근거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대주세요. 팩트.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과 관련해서 이 정부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예. 처음에 임종석 실장이 파병 장병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문하기 위해서 출국했다라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죠. 근데 예. 그 불과 한 달 전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다녀왔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파병 장병을 위로하기 위해서 갔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원전과 관련해서 예. 아랍에미리트에서 외교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국교 단절까지 언급을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부랴부랴 임종석 실장이 출국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 더더군다나 그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사실도 드러나는 게 같이 동석했던, 같이 갔던 서동구 국정원 1차장이 2008년에 한전 해외 자원개발 자문역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전과 깊숙이 관련이 돼 있었고, 왕세제와 같이 또 배석했던 칼돈 의장이 아랍에미리트의 또 원전 최고 책임자고, 그러니까 예. 누가 봐도 제기했던 의혹이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정부에서 파병장병 위문뿐만 아니라 서동구 이제 1차장이 같이 간 이유를 대기 위해서, 그걸 둘러대기 위해서 이제 정보 교류 논의하기 위해서 갔다 그랬는데 예. 이거는 정보기관에 대해서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도 말이 안 되는 설명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게,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 정보 교류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정보기관은 수사기관보다 더 밀행성이 요구되는 예. 겁니다. 철저하게 비밀에 비치고 해외의 정보기관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도 호텔에서 안 재워요. 그래서 남의 눈에 띌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독채로 된, 분리된 그 숙소로 숙박을 잡습니다. 예. 근데 이걸 눈에 더 잘 띄라고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같이 국정원 1차장이 동행하면서 정보 교류를 논의했다. 이건 완전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다 보니까 의혹이 점점 커지고 이 정부의 어떤 정직성 내지는 신뢰성에 대해서 점점 의문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 가지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 저도 답변부터 할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네. 이야기 먼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자꾸 하시니까 스스로 아니, 거짓말에 거짓말은 이 빠지시는 정부가 겁니다. 하고 있죠. 예,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금 잘 모르셔서 자유한국당이 그러시는데 우선 자유한국당이 원전 관련해서 논의했다고 말하려면 예. 누가 가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UAE 원전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한전하고 산업부입니다. 예. 그래서 산업부와 한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전 관련해서 뭔가 논의가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핵심적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그 부분이 다 빠졌는데 이거를 원전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자유한국당이 들여다보셔야 되는 문제이고요. 잠깐만요. 아니 제가 잠깐, 얘기하고 좀 있잖아요. 오해를 빨리 하신 정리 것 좀 같은데 하세요. 잠깐만요. 저희가 제기하는 것은 원전을 논의하기 위해서 임종석 실장이 갔다는 게 아니고 원전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경로하고 국교 단절까지 논의하는 사태가 빚어지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 갔다는 이렇게 거지. 드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혀 알겠습니다. 핀트를 잠시만요. 조금 아닙니다. 잘못 지금 잡으신 그 것 얘기를 할 같습니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잠시만 좀 예, 기다려주십시오. 예. 최 의원님 말씀. 네,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건 뭡니까? 결국 그 문제 제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원전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가 UAE 원전 문제를 얘기했다. 예. 이것도 사실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다음에 국교 단절이 얘기됐다. 국교 단절되기 바라세요? 국교 단절한다는 얘기를 UAE 왕세자가 했습니까? 이것도 사실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예. 의혹에 의혹을 더하고 그러면서 스스로의 의혹에 덫에 빠지신 거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제가 지금 왜 그러면 원전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이 원전이 제대로 진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목표는. 예, 원전을 제대로 진행되게 하려면 산업부가 가고 한전이 가야만 그 얘기가 하나의 큰 틀에 그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제일 또 이상한 게 UAE 쪽에서 아무 말이 없는데 예. 왜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문제가 생겼다고 저렇게 하는지, 그럼 UAE 측에 외교 공문을 받으시든지 뭐 그런 증거 자료가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의혹 수준의 얘기를 자유한국당과 일부만 믿으시는 거다 이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칼돈 청장은 행정청장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 역할을 겸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와 UAE의 그 우리는 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나 정도 하는데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서동구 국정원 제1차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해외 정보 담당 맞잖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동행한 겁니다. 그 최 의원님께 이제 한 가지만 제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 뭐 의혹과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제끼고 청와대에 처음 임종석 비서실장 갔다 와서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에 청와대가 이야기한 건 파견 부대에 대한 위로차라고 분명히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니 정보 교류 차원에서 국정원 1차장과 동행을 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그냥 종합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의혹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저기 언론이나 야당 하는 걸 보면 예. 꼬투리 잡아갖고 흔들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인데 지금 임종석 실장이 간 게 예.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자이툰 부대 예. 방문이 있었어요. 그게 깜짝 방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방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아서 임종석 실장이라도 가서 위로를 하자.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임종석 실장을 어디에 보낼 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합니까? 네, 그리고 이게 어차피 이제 우리가 그 파병하고 있는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해외 정보 교류도 뭐 예. 점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뭐 외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시시콜콜 다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요. 저는 그 별로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임종석 실장을 증인으로 요청도 안 했어요. 예. 그래놓고 안 나온다고 하고 정말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UAE로부터 뭔가 받아서 예.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뭐 이게 의혹이고 뭐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최민희 의원님께서 일부러 소위 더듬수를 두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을 하는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원전은 이명박 정부 때 수출했어요. 20조 원짜리입니다. 20조짜리고 박근혜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부터 원전의 운영권까지 취득을 해서 사실은 그게 원전 수출과 앞으로의 운영에서 나오는 이익까지 따지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원전이 약 90조 내지 100조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는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게 아니고 원전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호의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때에 어떤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고 들추는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와의 외교적 문제가 생겼고 그 외교적 문제를 덮기 위해서 잠깐만요. 제가 아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할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급하게 그것도 청와대에서 출국한 이후에 겨우 해외 장병 위문이라는 전혀 설득력 없는 설명을 해가면서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지 처음부터 저희는 원전 수출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18일 날 자유한국당에서 19일 날 국회 상임위를 개최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18일 오후부터 임종석 실장이 3.5일 연가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상임위에서 어떤 법적 출석 의무를 부여하는 증인 출석 요구를 하려면 일주일 전에 소환장이 가야 돼요. 출석 요구서가. 근데 이런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날 상임위를 열자고 하는데 야당 쪽에서 비서실장은 바로 그 전날 오후부터 연가를 내버리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에 대한 정식의 출석 요구 없이 상임위가 개최된 것이고 전후는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 한번 해주시죠. 모든 게 다 의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혹의 근거를 대보라고요.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할 때도 적어도 저희가 야당일 때 저희는 산업부에서 자료 하나라도 받아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하시는 거 보면 정말 편하게 야당하세요. 자료 하나 구하지 않고. 그 우리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 외국에 몇 번 나가서 국정농단을 파헤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하게 하다 보니 의혹만 제기하고 전국은 시끄러워 보이고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이 자유한국당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요구도 안 한 상황에서 휴가 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미리 알아서 휴가 내라는 말입니까? 휴가 내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좀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여당이 듣기에 혹은 문재인 정부가 듣기에 아 그렇구나 하려면 조금은 앞뒤가 맞아야죠.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이미 휴가는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게 자유한국당이 그 운영일을 열지도 모르니까 휴가를 미리 관심법으로 알고 가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팩트를 제시하고 얘기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의혹 제기한 이후에 서동구 국정원 1차장이 동행을 한 게 밝혀졌고 또 칼둔 의장이 또 배석을 했던 것도 밝혀지고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짧게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왜 갔습니까?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은 나중에 우리 임종석 실장이 휴가 끝나고 돌아오면 어떤 식으로든 다시 한번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꿀게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조금 뒤면 긴급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에 연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뭐 오늘 오후에 의총을 열어서 난상 토론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거의 뭐 이제 결별 수순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싶은 예상이 많았습니다. 일단 최 의원님께 먼저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안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나면 국민의당의 미래가 저희가 보통 예상하는 대로 흘러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예상하는 게 뭐 사람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은 그냥 저게 탁탁 맺고 끊어질 것 같은데 같이 당을 하고 또 당원들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늘 같이 뭔가를 하고 밥도 먹고 이러던 사이가 갈라서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 뭔지 모르지만 무지하게 급해서
지금 좀 편법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본래는 당의 해산, 합당 뭐 이런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어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당대회를 여는데 그 절차를 이렇게 엄격하게 정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합당하고 쉽게 당 해산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정신을 어기면서 당원 투표를 해서 명분을 얻고 돌파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대개 당원들은 대표가 뭔가를 제시했을 때 당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보다 당원들이 더 당에 대한 사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하는 일을 당원이 막으면 당이 위기가 올지 모르니까 대개 이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게 된다는 것을 이제 계산하고 전당원 투표제를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당 운영 원리에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합 집산을 반복하고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안철수, 김한길 대표 체제에 전당원 투표라는 걸 해서 대표 생각을 밀어붙인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김한길 대표를 보고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방법들은 늘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한동안 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로 뭔가 안철수 대표로서는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닐까 싶은데 이게 안 대표의 생각대로 좀 흘러갈까요? 글쎄 생각보다 이게 지금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주로 호남 의원들이 과연 당을 박차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반발은 크겠지만 정말 국민의당이 분당까지 가는 사태가 오겠느냐. 저는 아닐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당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이제 6개월도 안 놨던 시점에서 이제 통합을 해서 뭐 선거연대가 됐든 아니면 합당이 됐든 이렇게 후보를 단일화해서 이제 선거를 치르자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은 과거에도 여러 번 봤죠. 민주당이 선거 앞두고 통합진보당이나 이런 데하고도 선거연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앞두고 구태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하겠다라고 지금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선거 앞두고 큰 선거 앞두고 이제 합당 내지는 선거연대하는 걸 소위 이제 떴다방 정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예산안 처리를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DNA가 완전히 틀려요. 이게 오래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도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두 당이 통합하겠다는 것이고 선거를 치르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각자 갈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떴다방 정치는 완전히 구태 정치지 떴다방 정치하겠다면서 구태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하겠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는 다른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위기는 언제 오냐면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제시하는 건 통합하면 여론조사상 20%가 넘는다 지지율이. 그래서 지지율로 2위가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른정당이 뜰 때도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을 훨씬 넘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통합을 하고 났을 때 애초에 기대한 지지율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DNA가 다르다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당내 반발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 하는 통합이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통합이라는 건 정말 그 당원들의 마음을 모으고 의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해도 결과가 안 좋거든요. 그런데 지지율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최하입니다. 그래서 5% 이렇게 되고 바른정당이 10%, 8%, 7%, 6% 이렇게 되는데 최대치를 놓고 봐서 두 개를 합산하면 15%잖아요. 근데 시너지가 나서 22%가 아니라 예를 들면 7, 8%에 머물거나 바른정당 지지율보다 떨어지게 되면 그때 위기가 다시 오고 그때 탈당, 분당 사태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의 말씀 종합을 했을 때 안철수 대표는 어쨌든 지금 안에 있는 호남 중진 의원들이 당장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걸 하지 못한다는 걸 좀 인지를 해서 지금 밀어붙이는 거고 그래서 전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해서 결국 밀어붙이는 건데 저는 궁금한 게 통합이 되고 난 이후 만약에 통합이 된다라고 한다면 바른정당에도 목소리가 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지분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우리가 39석이나 되는
훨씬 부피가 크기가 큰 야당인데 서로 좀 다툼이 있거나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잘 통합되기 힘들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또 오래 가기는 힘들어요. 이 네. 결합이 그러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잘 치르기 위한 일시적인 조합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서로 뭐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서로 혈액형도 틀리고 DNA 자체가 틀려서 장기 이식이 안 돼요. 이게 이식해도 금방 부작용이 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당 내지는 뭐 좀 신선한 이미지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내고 그다음부터는 각자 갈 길 가겠죠. 그리고 유승민, 안철수 두 분께서 다음 대선에는 내가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겠다 그러고 서로 갈 길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꾸 이거를 제가 떴다방 정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그냥 한탕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만약에 바른정당과 통합이 안 되면 한국당이 원내 제1당이 될 것이다. 이제 바른정당이 넘어가서요. 뭐 그런 이야기는 또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보면 예. 지금 안철수 대표 그 대선 전에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대통령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예. 만약에 바른정당이 국민의당하고 통합에 실패한다면 바른정당이 분열되겠죠.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으로 갈 분이 생길 거다. 뭐 그 정도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예. 되면 또 어떤 역작용이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럼 만약에 통합에 실패했는데 국민의당은 그러면 분열되지 않겠냐. 예. 분열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좀 정치권의 빅뱅 비슷한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 오늘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후보 1위가 반기문 전 총장이었고 2위가 문재인, 3위가 안철수 대표입니다. 참 1년 만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네.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곧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는데 과연 그럼 1년 뒤가 어떻게 될까? 이제 뭐 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바른정당과 유기적으로 잘 붙어 있을지 아니면 국민의당과의 어떤 지금 뭐 2선으로 물러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네. 보도에 따르면. 근데 그것은 저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일종의 더듬수의 하나라고 보는 게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대표하고 체제가 굳건해야 통합이 되죠. 예. 네. 근데 이제 양쪽 한 축의 대표가 나 그만둘 테니까 통합하자. 그럼 그건 이제 통합의 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네. 왜 그 말을 했는지는 제가 진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 정론관으로 들어서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준비된 이야기를 아마도 종이에 적어놓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을 다니며 우리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실로 엄숙하고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당원 동지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당의 생존을 걱정하고 변화를 열망하는지 느꼈습니다. 제가 만난 당원, 지지자의 목소리들은 지금까지의 울타리를 과감히 뛰어넘어 중도개혁 세력을 결집하고 새로운 도전의 길로 나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대로 머뭇거리다가 사라지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정치 세력이 되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안보 불안과 언제 우리 가정 경제를 파탄시킬지도 모르는 경제 위기에서 탈출해서 희망을 찾고 싶다는 국민의 절규였습니다. 새로운 개혁 정당으로 거듭나라는 요구였습니다. 지난 2달간 실시한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와 폭넓은 당원 대상 조사도 통합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수치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호남의 여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시간에 안타깝게도 일부 중진 의원은 근거를 알 수 없는 호남 여론을 앞세워 통합 반대, 대표 재신임을 요구했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절박한 뜻을 왜곡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제는 당내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는 결연한 각오로 국민의당 당대표 직위와 권한을 모두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당대표에 대한 제 신임을 묻겠습니다. 통합에 대한 당원 여러분의 찬성 의사가 확인되면 저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통합 작업 후 저는 새로운 당의 성공과 새로운 인물 수혈을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만일 당원의 뜻이 통합 반대로 확인될 경우 그 또한 천근의 무게로 받아들여 당대표직을 사퇴함은 물론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전당원 투표로 확인되는 당심은 구성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당이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여전히 자신의 정치 이득에 매달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당원 투표 절차는 즉각 개시될 것이고 신속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식은 이미 객관성이 검증돼 각 정당들이 당대표 선출 등에 쓰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호남의 지지로 우뚝 선 정당이어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출발점인 호남 정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실제 호남은 늘 기득권을 타파하고 개혁의 선두에 서왔습니다.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호남의 민주주의 전통을 왜곡하고 김대중 정신을 호도하는 구태정치, 기득권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호남 정신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당이 구태정치와 결별하고 통합의 길, 미래의 길에 오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 당원의 지지가 절박합니다. 국민의당의 변화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혼신의 힘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당대표 재신임, 불신임을 묻는 투표까지 진행을 하겠다. 통합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묻고 당대표직을 걸겠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져서 기자들의 일문일답 질문과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 연결해서 안철수 대표가 어떤 이야기, 어떤 답변을 들려줄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뭐 지금 이야기를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 김 의원님이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방금 안 대표의 이야기를. 우선 정당은 정치적인 철학과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나라 정당에서 지금은 재신임 투표입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재신임 투표를 제가 선출된 그 방식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재신임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재신임이 통과되면 그때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합당 절차를 밟을 겁니다. 전당원 투표가 무산되면 혹시 안 대표께서 직접 당을 떠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전당원 투표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당원들의 뜻을 존중합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당원의 뜻을 묻겠다든지 또는 우리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고 다른 여러 중진 의원들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것 자체에도 반대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반대 의사를 통합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는 분들이 모두 다 예전에
전당원들의 뜻을 묻겠다. 우리 당의 주인은 전당원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대로 전당원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의원총회는 실패하신 건가요?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반대파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척결시켰다 손잡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하시기 전에 유승민 대표와는 특별히 교감이 있으셨나요? 아직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랑도 전 대표랑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끝났다는 말도 나오는데 손학규 대표랑은 어떻게 좀 얘기가 좀 오갔나요? 미국 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는 지금 미국에 계시는 동안 이 문제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귀국하시면 이제 함께 의논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를 좀 듣고 계신데요. 일단 두 분께 한 통합에 번씩 대한 자세한 질문을 논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당대회 전에 모든 당원을 대상으로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최 의원님? 일단 전당대회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얘기 들어보면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들은 나가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결기를 보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그다음에 통합 과정은 대표가 대표직을 거는 과정이라 대표직을 거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핀트가 조금씩 안 맞는 과정인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에 있어서 가장 그 명확한 구별 기준인 대북 간, 안보 간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단지 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시적인 통합 절차를 밟는다는 것, 저거 자체가 가장 대표적인 구태 정치고 이제 새 정치로 바뀌기 위해서는 저런 행위부터 좀 구정치를 몰아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